안녕하세요. 가사 전문 변호사 최한결입니다. 제가 가사뿐만 아니라 형사 전문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형사 사건도 많이 하고 가사 사건 중에서 소년범죄 사건을 많이 합니다. 그것은 가정법원에서 보호처분으로 진행되는 사건인데 그러다 보니 소년범죄도 꽤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많은 분들이 소년법 때문에 처벌을 못한다, 촉법소년이 뭐다, 미성년자면은 살해도 그러면 괜찮냐 이런 글들 많이 올라오고 있고 최근에는 촉법소년에 관련된 그런 기준을 낮춰야 된다라는 이슈가 있어서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려고 해요. 소년법이 정말 잔혹한 범죄를 저지른 소년을 보호하는지 그리고 실제로 실형이 선고된 사례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리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처벌받지 않는 건 아니에요. 형법에 써 있습니다. 형법 제9조에 보면은 형사 미성년자라고 표현을 해서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라고 해요. 즉 이게 만 14세이기 때문에 초등학교 6학년이면은 만 12세 정도 되나요? 만 14세라서 정확하게 날짜별로 다 그게 다릅니다. 만 14세 되지 않은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만 13세 또는 만 12세의 어린아이가 또는 만 8세의 어린아이가 살인을 저지른다라고 해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형법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기준을 낮추느냐 높이느냐 이것이 가장 문제고, 그런데 주위에 보면은 맨날 가정법원 가가지고 처벌받고 하던데요 라고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그게 뭐냐? 소년법에 있어요. 소년법에 보면은 4조입니다. 4조 1항 제2호인가? 거기 보면은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소년이라고 해서 소녀도 다 포함됩니다. 어린아이는 소년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 즉 반드시 심리한다라고 규정을 해놨어요. 소년법을 맨 처음에 한번 보시면은 소년법은 규정이 그 내용을 보면은 19세 미만인 자를 말해요. 19세 미만, 만 19세 미만인 자를 말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고등학생도 다 소년법 안에 다 포함이 돼요. 포함이 되지만 거기서 특별히 따로 떼가지고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을 따로 떼서 얘네들은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라고 규정을 하는 겁니다. 그럼 14세 이상 19세 미만은 어떻게 하느냐? 이 아이들은 재판부에서 판단할 수도 있고 경찰이 판단할 수도 있고 검사가 판단할 수도 있고 이렇게 검찰이 판단을 합니다. 보통 이런 아이는 그래도 특별히 좀 보호를 해야 될 거 해서 좀 형사사건으로 처벌하지 말고 가정법원, 가사사건으로 한번 처벌해보자라고 보냅니다. 보내는데 거기서도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얘는 죄질이 불량하고 자기가 했던 사건을 인정하지도 않고 반성의 기미가 없다라고 한다면 다시 형사사건으로 보내요. 그래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게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아예 처벌 안 받냐라고 하는데 그렇진 않아요. 처벌은 받고 정말 10세 미만인 사람은 전혀 처벌 안 받습니다. 만 10세 미만은 아무것도 안 해요. 그래서 범법소년이다라고 표현을 하죠. 10세부터 14세까지는 촉법소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정말 만 10세 미만의 아이는 아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실제로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는 어떤 거냐? 아까 말씀드린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인 경우에 실형 선고는 없고요. 소년보호 사건에서 이렇게 위탁하고 소년원 가는 그런 걸 말하죠. 보호처분이 1호부터 10호까지 쫙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굉장히 무서운 호수를 받으면은 그렇게 일지장에 가거나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거의 대부분은 교육을 받거나 아니면은 집에서 엄마의 또 감독을 받거나 이런 식으로 처분을 받는데 너무 좀 심하면은 바로 잡혀갑니다. 그래서 소년원 비슷한 데 가 있는 거고, 그러면 14세 이상과 19세 미만의 소년은 어떻게 되느냐? 실제로 너무 과하면은 실형을 받습니다. 실형을 받고 소년원에 들어가요. 소년원에 들어가고 다만 형의 단기와 장기를 정하는 부정기형을 선고받아요. 이 아이는 잘 교육을 받으면은 이게 밑에 단기 2년도 되고, 너 교육 잘 안 받고 법원에서 해주는 거 반성 안 하고 맨날 그렇게 나쁜 짓 하면은 감옥 안에서 나쁜 짓 하면은 너는 장기 5년에 처한다. 걔는 5년 다 살고 나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선고가 되고,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거는 범죄는 고등학교 때 저질렀는데 재판을 쭉 하다 보면은 성인이 돼서 판결을 받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때는 그 부정기형이 없어지고 정기형만 돼요. 제가 실제로 했던 사건 중에서는 1심은 부정기형이 나왔습니다. 단기 2년, 장기 5년 이렇게 나왔어요. 저희한테 너무나 좋았죠. 열심히
이렇게 수영 생활을 하면은 단기 2년만 받고 나올 수가 있으니까 괜찮겠다고 했는데 검사가 항소를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항소심 재판을 할 때는 성인이 돼서 판단을 받다 보니까 그때는 형의 부정경을 선고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단기형을 못 받고 이렇게 적당히 좀 높은 형을 받았던 사건이 있고, 실제로 실형이 선고된 사건은 매우 한 14세 소년이 잔혹한 성범죄를 저지르고 이랬을 때도 징역형을 선고했고, 여학생 살해해가지고 20년 선고받은 아이도 있습니다. 그래서 촉법 소년이 너무나 나이가 높다, 그래서 만 9세부터 13월을 바꿔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제가 보기에는 아직은 어리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면서 우리 부모들 또는 보호자들 이런 분들이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 사회에서 좀 더 관심을 가지면서 그러한 촉법 소년들, 범죄를 저지른 소년들에 대한 좀 처벌이라기보다는 교화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여러분들 중에서 자녀분들이 이렇게 나쁜 짓 했다라고 변호사 찾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를 찾아주시면 제가 그동안의 많은 경험을 통해서 이건 이렇게 하면 되고 이건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친절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가사전문 변호사 최한결이었습니다. 최한결의 변호사와 함께하는 법률 상담, 명쾌한 답변, 친절한 상담, 다시 받기 함께 걸어요. 최한결의 변호사와 함께하는 법률 상담, 명쾌한 답변, 친절한 상담, 다시 받기 함께 걸어요. 최한결의 변호사와 함께하는 법률 상담, 명쾌한 답변, 친절한 상담, 다시 받기 함께 걸어요.